들리십니까? 자, 해설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음원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한다 했었지? 진동수 음원이 움직일 때 그 변형된 진동수는 분모가 바뀐다 했었지? 그래서 소리의 속력 빼기 파원의 속력 분의 소리의 속력 이런 식으로 됐었다는 걸 기억이 나지? 이게 소스가 움직였을 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진동수가 가까이 오면 더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요 값이 어떻게 돼?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결국 원래 진동수에다가 지금 요게 어떤 그래프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냐면 y는 속력 v는 어떤 20 마이너스 뭐 2t 정도 되나?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 시간에 따라서. 그럼 대입을 해보면 f v 빼기 이 녀석이 요게 소스의 속력 이거니까. 그래서 20, 쌤이 마우스로 쓰고 있어서 좀 안 좋다는 거 좀 이해 좀 해줘.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요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v 더하기 2t 빼기 20 분의 v. 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자, 결국 시간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진동수의 값은 어떻게 돼? 점점점 줄어드는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면 될 거야. 그러면 이런 그래프 원래 진동수보다 작을 순 없지. 이건 아닌 거고. 다 증가하는데? 다 1번 아니야? 그치, 다 1번이지. 뒤에 건 보면 다시 멀어지니까 진동수가 이제 처음에는 점점 멀어지니까 점점 그 원래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가 나올 텐데 그 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원래 진동수가 가까워지는 이게 되겠네. 뭐 이것만 5초 전만 봐도 답이 게임 끝나네. 답 1번. 이런 식으로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평행한 두 금속판에 채워진 어쩌고. 자, 이거 공식 기억나지? 캐패시터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 d가 거리, a가 면적, 입실론이 그 안에 어떤 유전체로 채워져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였지. 자, 그래서 대화 맞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전기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첫 번째, 금속판 면적 넓혀줘야 돼. 맞지? 이거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C도 크니까. 그리고 거리를 늘려야 돼. 그건 아니지. 거리를 줄여야지. 왜? D에 반비례하니까. 거리 줄여주면 C가 커지고 유전상수가 큰 유전체를 써야 돼. 바로 이 입실론이 바로 유전상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당연히 C값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뭐뭐뭐 맞아? 절수 민수가 맞네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답 4번이 되고. 자, 두 번째. 자, 광축에 나란히. 자, 볼록 렌즈 있고 어떤 렌즈를 써주었을 때. 자, 보자. 볼록 렌즈를 지나가고 광축에 A를 지난 후 나란하게 진행을 한대. 그래 모여진 빛이 다시 이렇게 나란하게 가려면 사실 여기다가는 오목 렌즈를 넣는 게 제일 맞긴 한데. 어, 자, 그랬을 때 볼록 렌즈의 초점거리는 F다라고 되어 있고 두 단색광의 진동수는 같대. 뭐 진동수에 따라 색깔에 따라서 이제 뭐 굴절이 더 크고 작고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볼록 렌즈에 입사하기 전보다 A를 지난 후 두 광선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는 경우. 자, 이게 지금 결국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는, 요 원래 폭에 비해서 요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라는 내용이지. 자, 한번 그 그림만 사실 그려봐도 되긴 하는데. 자,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일단 정답은, 일단, 사실 이게 다 맞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부터 보면, 그림이 너무 조그만해서 안 보이는데, 자, 여기를 들어간 빛은 당연히 모이겠지, 그치? 모이겠지. 모이다가, 이게 다시 오목렌즈 만나면, 곡률이 같은 오목렌즈 만나면 다시 평행하게 진행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게 아직 다 모이기 전에 그 초점거리 다 모이기 전에 오목렌즈가 있기 때문에 그 나가는 평행광선의 빛은 원래 평행광선 빛보다 더 폭이 좁게 될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자,
본론 렌즈와 본론 렌즈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근데 이게 보니까, 니은은 일단은 지금 틀린 거, 자, 잠깐만. 니은이, 아, 쏘리. 내가 정답이 다 맞다 했구나. 쏘리. 이게 답은 1번만 맞아요. 자, 니은은 틀렸지. 자, 니은은 보게 되면, 이게 본론 렌즈랑 본론 렌즈를 만들어서 평행광선이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이거야. 자, 만약에 빛이 들어왔어. 빛이 들어왔는데, 이게 초점거리에 모여서, 여기 초점 맺혔어. 그래서, 이렇게 갔어. 그러면 이 볼록 렌즈에서 어떻게 됐어? 이 볼록 렌즈는 원래 들어오는 빛을 모아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초점에서 나온 빛은 다시 평행하게 나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거리보다 요 거리가 짧게 되면 그랬을 때 이제 이 폭이 작게 되는데 저거는 초점 거리보다 볼록 렌즈가 안쪽에 들어와 있지? 이러면 곤란해. 이러면 더 모이게 돼 있어. 모이고 이건 평행하지 않는 광선이라서 이건 더더구나 좀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이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이런 그 선생님이 밑에다 그린 이 경우가 이제 평행하게 들어와서 다시 평행하게 들어가 나가는 경우고 마지막으로 디귿 보자. 자, 초점거리 두 배네. 초점거리 그 두 배 이상에서는 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왜 두 배인지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자 디귿 같은 경우에 보면 어, 이게 두 배 이상이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만약 이 녀석의 초점거리가 지금 둘이 같은 볼록 렌즈 쳐보고 좀 하나 더 두꺼워 보이긴 한데 자 얘가 만약에 가서 맺혔어. 맺혔어. 그 이 초점거리가 그때 F라고 해보자. 그리고 얘가 다시 만약에 이 녀석이 초점거리가 딱 정확하게 F랑 맞아. 그러면 똑같이 딱 가지, 아, 미안. 쭉, 원래 이 가던 빛이 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얘도 가던 빛을 쭉 진행을 해서 같은 폭으로 나가게 될 거야. 그치? 만약에 이 초점거리가 이 초점거리보다 짧게 되면 이 폭이 좁아진다고 했어.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더 멀리 있다고 해보자. EF 이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나가서 벌어지게 됐지? 그치? 이 폭이 들어온 폭보다 어떻게 되겠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안 돼요. 그래서 디귿도 안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들어가 보면, 자, 이거 물질파 내용이죠. 입자가수 장치 이용해서, 자, 간섭무늬가 만들어졌을 때, 이중술립 문제네. 자, 먼저, 운동에너지 물어봤네. 아이고 쉽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지? 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분모 분자에 m을 곱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바로 이게 뭐야? p제곱분의 p제곱 나누기 2m. 그렇지?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 되는 거고. 자, 당연히 자 델타 x는 우리가 파동에서도 배웠지만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야. 슬릿상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고 스크린 이중슬릿과 간섭무늬 사이의 간격을 l이라고 했을 때 이 스크린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 간섭무늬 간격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맞는 얘기인 거고 영의 실험에서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자, 입자의 속력을 두 배로 하면 자 우리가 물질파의 파장은 드보로이파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배웠지, 그치? 그래서 입자의 속력을 두 배로 하면 얘를 두 배로 하면 파장은 어떻게 돼? 2분의 1배가 되지? 이 파장이 2분의 1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요 델타 x 밝은 물리 사이 간격도 2분의 1배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자, 5번. 아이고, 바쁘다, 바빠. 자, 5번 가봅시다. 자, 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지. 자, 양전하로 대전된 애를 금손막대에 가까이 가져갔대. 그럼 정전 유도 일어나겠지.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유도될 테고, 여기는 플러스가 유도될 거야. 자, 그랬을 때, A에는 음전하양보다 양전하양이 많다. 뭔 소리야? 틀렸지. 음전하도 많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음전하는 핵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원자 양성자의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 전체적으로 그 마이너스가 대전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금속 막대와 대전체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당연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지. 그리고 B 부분을 손으로 접촉시킨대. 그러면 금속 막대는 음전하로 대전된다. 자, 여기에 접지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얘는 묶여 있다고 했지. 얘는 이 플러스랑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묶여 있어서 요 플러스만 쭉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또는 손가락에서 마이너스가 공급이 돼서 얘네들을 없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금속 막대는 결국 원래는 마이너스 4개 플러스 4개 합쳐져서 총 중성이었는데 플러스 사라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전체적으로 음전화가 되겠지.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답 5번. 자, 마이크 한번 다시 테스트 해봤고. 자, 6번. 아따, 귀찮다. 자, 이거 보면, 자, 이런 문제는 잘 조심을 해야 돼. 0과 A와 3A의 자, 무한히 가늘고 긴 세 직선 도선이 있는데 AB에는 전류 I가 흐르는데 어느 방향 흐르는지 몰라. 그리고 C에는 전류 흐르지 않았을 때 먼저 C를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그랬을 때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건데 수직으로 나오는 자, 보니까 지금 가운데 지점에서 빵이랬지. 그 얘기는 가운데서 상쇄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자, 봐봐. 왼쪽 방향 자, 그보다 왼쪽은 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어. 그러면 자, 이쪽으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나오는 거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다 이 얘기지. 그리고 딱 가운데에서 어떻게 돼? 상쇄가 일어난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보다 왼쪽에서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왼 A에 의한 그 자기장이 B에 의한 자기장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우세한 곳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위로 가겠지. 전류가. 얘는 어떻게 되겠어?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지 되겠지. 그래야지 가운데서 상쇄가 되고 이 가운데보다 오른쪽은 B에 의한 자기장이 우세하니까 나오는 방향이 나올 테고 이 가운데보다 왼쪽인 데는 A에 의한 자기장이 더 우세할 테니까 어, 들어가는 게 되겠지. 그래서 둘 다 나오는 방향 위로 나오는 방향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전류 방향 같다 맞는 얘기지. B에 흐르는 전류 위로 가고 있다. 자 그리고 자 X가 2A인 곳에 자, 이제 C에다 전류를 흘려줘서 여기에 자기장이 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류를 얼마만큼 흘려주는 거야. 이하이만큼 흘리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한번 해보자. 이게 이하이면 자, 거리가 지금 A만큼이지, 그치? 그럼 여점에서 자기장은 C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뭐 K는 생략할게. A분의 2i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자 A와 B에 의한 자기장을 둘 다 들어가게 되겠지. 자 보게 되면 하나는 2A분의 I 하나는 A분의 I 자, 자 이거를 결국 다 합치게 되면 빵이 되냐는 거야. 2분의 1 더하기 1 빼기 2가 빵인가? 아니지. 어, 얘 합치면 뭐 2분의 3 정도 될 테고 얘는 2일 텐데 그치?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텐데 맞지? 나오는 게 플러스니까 근데 보니까 빵이 안 되네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정답이 되려면 2분의 3i가 돼야 될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정답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 3번 오케이. 자 7번에 자 이거 망원경 내용이지? 자 이거 뭐 딱 봐도 모이잖아 그치? 얘 볼록 렌즈 자, 그리고 요것도 오목 거울이지. 오목 거울. 아이고,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평면교를 넣고 저반 렌즈는 다시 볼록 렌즈 써야겠지. 자, A는 굴절 망원경이다. 맞는 얘기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가에서 저반 렌즈로는 여기 가에서 저반 렌즈로 오목 렌즈 아니지. 볼록 렌즈 써야지. 오목 렌즈 쓰면 큰일 나지. 이게 빛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음. 초점에서 나온 빛이 들어와서 평행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A는 오목 거울이다. 오목 거울 맞는 얘기지. 그래야지 반사된 빛이 모이겠죠? 그래서 확대가 돼 보이니까 맞는 얘기 되겠네. 정답은 3번이 될 테고.
자, 그림과 같이 ED만큼 떨어진 전하량이 Q, 라지 Q, 마이너스 Q로 구성된 전기쌍극자가 XY 평면에 고정돼 있대. 아이고. 자, 전기장 얘기 물어보겠네. 전위 먼저 보자. 전위는 쌤이 점전화에 의한 공식 안 알려줬나? 교재에서 빠진 것 같은데. 자, 점전화에 의한 공식 알려줄게. 먼저 전기장의 공식은 어떻게 됐었냐면 만류인력 했을 때 배웠기 때문에 비슷해. 자, 어떤 플러스 Q 전하량이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여기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그때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됐냐면 K R제곱분의 Q라고 했었지. 자, 정리는 쉬워. 정리는 뭐냐면 그냥 R분의 Q야. 자, 만류인력에서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만류인력 힘은 R제곱분의 GMM이었지. 그리고 전위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라는 거 기억나?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만류인력이라는 것이 인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도 하고 무한히 먼 것을 0으로 잡아서 그래서 그 값을 음으로 잡았는데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그 인력이 아니라 이게 전기장이 뻗어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음이 될 이유는 없고 둘 다 플러스예요. 둘 다 플러스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만류인력처럼 R제곱분의 1이 R분의 1이 되듯이 전기력도 R제곱분의 1이 R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O와 P에서의 전위가 같다. 자, 보자. 얘가 만드는 전위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KD분의 Q가 됐대고 아니구나. 쏘리. 얘는 플러스 Q구나. 그러면 플러스 KD분의 Q. 얘는 얘가 만든 전위는 얘가 여기서 마이너스 KD분의 Q 더한 빵이지. 마찬가지로 요 거리와 요 거리도 같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거리와 여기 같겠지. 그래서 모든 요 점에서의 전위는 다 빵이 돼요. 왜냐면 이 녀석부터 거리랑 이 녀석부터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 O나 P나 전위는 빵으로 같습니다. 이 전기장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지? 전기장. 이런 식으로 생겼지. 자, 그랬을 때 전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O에서부터 크다. 자, 계산해주면 되는데 사실 딱 봐도 큽니다. 자, 지우개가 어딨나? 전기장의 세기는 벡터로 정해지는 건데 자, 먼저 5점에서 봅시다. 5점에서는 아래로 전기장이 얼마만큼? D제곱분의 KQ 요거에 의한 뻗어나가는 게 하나 있고 이 마이너스 Q에 의한 끌어당기는 게 하나 있어. 그치? 그래서 그게 두 배나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이거랑 요거 자, 마이너스 Q가 끌어당기는 전기장이 있을 거고 플러스 Q가 뻗어나가는 전기장이 생겨요. 그랬을 때 요거의 벡터의 합인 이 방향이 될 텐데 자, 요 크기는 먼저 K 루트 1이지 여기가 루트 1이지 거리가 루트 2D의 제곱이니까 2D 제곱분의 아휴 마우스로 하기가 힘들다. 자, Q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K 2D 제곱분의 똑같아. Q인데 자, 요게 보면 45도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길이의 루트 2배야. 그래서 요 합성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P점에서 합성 전기장의 세기는 K 곱하기 2D 제곱분의 루트 2Q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하면 얘는 두 배지. 누가 더 커? 당연히 이 녀석이 더 크죠.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P에서 5에서부터 크다 틀렸지. 틀렸고 P와 Q에서 전기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P와 Q? 자, 봐봐. 여기도 전기장 이쪽 방향. 자, 얘가 만든 전기장이 요거. 요 녀석이 만든 전기장이 요거. 마찬가지로 그 합성 전기장은 아랫방향. 전기장 항상 여기 있는 모든 전기장은 다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돼요. 아, 틀린 얘기지. 틀린 얘기지. 그림 다시 그려줄게. 너무 지저분한데. 전기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전기장이 가운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 가겠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칭이 안 돼서 미안해. 마우스로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자, 여기 모든 x축에서 이 접선의 방향은 다 아랫방향이라는 걸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운데서 가장 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지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되겠습니다. 어딨냐? 기억만 1번이 되겠네요. 아이고, 9번 봅시다. 마이너스 V 플러스 V 등전이선 나타내는 거래. 등전이선 안 배웠을 거야, 쌤한테 아마. 이거 옛날 교육과정에 있었던 내용인데. 자, 등전이선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전이가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을 등전이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말하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등전이선 그리면 아까 가운데서 0볼트가 되는 여기가 등전이선이었지, 그치? 그리고 그 등전이선이 나타내는 그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0볼트, 마이너스 1볼트, 플러스 1볼트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 등전이선의 수직이 되게끔 이제 전기장을 그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등전에서 수직이 되게끔 그려주게 되면 우리 전기장이 흘러가게 돼요. 우리가 마치 등고선 알죠? 등고선. 그 등고선을 그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거기 그 등고선과 똑같이 생긴 게 등전이선인데 우리가 모든 물이라는 게 바로 그 계곡 같은 거 있지. 우리가 등고선 그 봤을 때 계곡이 그 물이라는 것은 경사가 급한 방향으로 항상 흐르게 돼 있어. 마찬가지로 전기장도 이 등전이선 면을 쭉 봤을 때 경사가 급한 방향에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어. 그게 바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어. 자, 그래 등전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전이가 0인 지점에서 질량인 m인 전하량 플러스 q를 가만히 놓았더니 중력과 전기력에 의해서 자, 결국 얘는 지금 플러스 q니까 그치? 여기가 지금 전이가 높고 전이가 낮은 상황이지. 그치? 그러면 전기장은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발생할 거야. 그치? 플러스 q 입자이기 때문에 어? 얘는 전기장을 이쪽으로 받는데? 전기력 이쪽으로 받는데? 뭘 알아?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가만히 놓았더니 입자가 중력과 전기력에서 y축과 45도를 각도를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를 V로 통과를 했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중력의 y성분은 중전기력과 크기가 같다. 중력은 어느 방향인지 일단 아랫방향이 원래 1차적으로 중력인데 일단 중력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네. 자, 그럼 이거는 음, 일단 보자. 중력의 y성분. 중력의 y성분이 자, 중력이 꼭 아랫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중력이 임의의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 Y 성분이 뭐랑 같다? 전기력과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 이 중력이 mg가 있으면 그 중력에 Y 성분이 있겠지, 그치? 그 Y 성분 Y 성 mg의 어떤 Y 성분을 해보자. 그 Y 성분이 요 전기력 크기와 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재밌네. 자, 그러면 중력이 대충 어떻게 생길 것 같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입자를 여기다 크게 그려볼게. 자, 전기력은 분명히 오른쪽이 전위가 높고 왼쪽이 전위가 낮기 때문에 전기력은 이쪽을 작용하는 게 맞아. 이쪽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는 게 맞는데,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만큼? Q 곱하기 이만큼이지. 그런데 중력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쪽 방향으로 큰 이거는 45도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한 이쪽 방향으로 자
이렇게 중력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지표면인 거지. 이해 갔니? 자, 그랬을 때 중력을 수직 방향하고 수평 성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지, 그치?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먼저 요 크기랑 요 크기 같대. 그러면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을 R자임을 구해주게 되면 그때 그 mg의 x 성분 요거랑 R자임 빼준 게 어떤 크기만큼이 되겠지. 그거를 그냥 F를 해볼게. 그 힘의 크기랑 이 중력의 Y 성분의 크기 같기 때문에 얘가 45도로 같다는 거야. 쉽네. 자, 어렵지 않아요. 먼저 요거랑 전기력이랑 요게 같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이거야 되고 이 중력의 Y 성분이 이 크기랑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R자임이 한 게 즉 오른 mg x 성분의 mg의 수평 성분 빼기 요거가 바로 요거겠죠. 그게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이 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2EQE가 될 거야. EQE. 그래야지 얘 빼기 얘가 오른쪽으로 QE만큼 될 테니까. 그래야지 중력의 Y 성분과 같겠지. 그래서 됐네. 그러면 요 mg 크기는 얼마만큼이야? 바로 1대 2대 루트 5겠네. 그래서 mg 값은 바로 얼마냐면 루트 5 QE 정도 되겠네. 오케이? 자, 중력의 방향 마이너스 y 방향. 그럴 리가 없지. 자, 중력 입자가 운동하는 동안에 운동하는 동안 입자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전기의 크기 3배이다. 자, 루트 5배야. 중력의 크기는 루트 5배지. 자,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는 것만 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R자임의 크기는 자, 오른쪽으로 QE, 왼쪽으로 QE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루트 2QE만큼이 돼요. 근데 전기장의 세기를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전기장 세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기장의 세기는 바로 여기 등간격 있지? 전압 나누기 전위. 우리가 전기장이 한 일이 뭐라고 했어? 바로 전위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기장이 일정하기 때문에 V 나누기 D로 이용해주면 이를 이용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은 바로 R자임은 얼마나 되는 거야? 루트 2 곱하기 Q 곱하기 V 나누기 D만큼이 바로 이게 R자임이 되는 거야. 자, R자임이 한 일은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 변화랑 같다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이동했니? 루트 2D만큼 이동했지?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뭐랑 같아야 돼?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 2G 곱하면 2G 그리고 양변에 또 2 곱해주면 4 곱하기 Q 곱하기 DD 약분되고 V가 뭐가 되는 거야? MV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V는 뭐가 돼? 2 곱하기 루트 N분의 큐비가 되겠네. 좀 어려운 문제였어. 킬러 문제. 다음 정답은 디귿 하나만 맞겠네. 9번 정답 맞는지만 보고 자, 9번 정답은 2번이 하나만 되겠습니다. 자, 좀 지우개를 지워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들을 필요 없고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 수 있는 거는 굳이 다 안 들어도 돼. 우리 여러분이 이번에 좀 어려운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물리2가 원래 기본적으로 좀 문제들이 선생님 쉬운 걸 많이 찾아볼라 해도 전체적으로 좀 더 원래 고등학교 3학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물리원처럼 또 막 내용이 많거나 지저분하지도 않아. 공부했으면 깔끔하게 알 수 있고 공부 안 했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9번 같은 문제는 좀 여러 단원을 응용해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야. 이게 막 여기에 2점이라 써있긴 하는데 2점은 아니고 사실 거의 3점급인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축전기 10번 보면 축전기가 두 개 있네.
근데 자, D값 DED고, 자, 우리가 축전기 넓이도 똑같겠지. 자, 그럼 우리가 축전기 전기 용량은 요거라고 했지. 근데 자, A 볼까? A 같은 경우에는 카파, 그리고 자, 이거 색이 아니에요. 카파예요. 혹시나 저 그리스 못 봤으면 알아보시고, A의 축전기 용량은 이렇게 되고 B의 축전기 용량은 어떻게 될까? 2카파인데 문제는 거리도 2D지. 그리고 넓이는 똑같지. 그래서 B의 축전기 용량이나 A의 축전기 용량이나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같아요. 자, 그래 내가 A의 축전기 용량은 그냥 C라고 할게. 그리고 B의 축전기 용량도 C라고 할게. 자, 그랬을 때 완전히 충전이 됐대. 완전 충전. 우리가 배터리 충전했네. 자, 양단의 전이차는 A, B가 같다. 자, 결국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여기 전지가 이렇게 연결돼 있지. 자, 그랬을 때 자, 직렬 연결되면 뭐가 같다고 했냐면 전하량이 같다고 했어. 전하량이. 자, 근데 전하량도 자, Q는 CV이기 때문에 전기 용량당 같은데 전하량도 같다. 그럼 뭐가 같아? 당연히 전압도 같겠지. 그래서 여기에 전압은 같까. 자, 전압은 같게 돼요. 그래서 전이차는 같다. 맞는 내용이 되고,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 세기. 요건 중요해. 자, 전기장의 내부의 세기는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 세기는 마찬가지로 D분의 V로 결정이 되는데, 둘이 전압차는 같은데 D는 누가 더 커? D는 누가 더 커요? D는 이 녀석이 더 크지. 결국 이게 크면 클수록 전기장을 작게 되니까 A가 더 전기장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전기 에너지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Q 곱하기 V라고 했었지? 축전기에 전환된 전기 에너지는 2분의 QV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Q도 같고 V도 같으니까 같게 되겠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맞는지 확인하고, 여기 질문이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10번. 정답 5번 맞네요. 자, 자, 전압도 같고 맞습니다. 자, 됐고 넘어갑시다. 이거 자, 어, 이거 11번인데 여기 뭐가 지워졌네. 쏘리. 자, 11번.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배로 증가한대. 자, 이건 보너스야. i가 2배가 되면 당연히 공식에 의해서 이게 2배가 되면 당연히 자기장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답 2배로 써주시면 되고. 보너스. 자, 봅시다. 전원장치에다가 하나는 원형도선을 걸어줬고, 자, 전류 흐르는 곳은 여기는 전압 안 걸려.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차가 발생을 하는데 A와 B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같은 전압이 걸리겠지. 지금 단면적 얘기했네. 아이고야. 자, 저항은 rho S분의 L.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B의 길이는 A 길이의 2배래. 자, 그리고 단면적은 A가 B의 3배래. 자, A는 결국 3S분의 L이고,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S분의 2L, 이 정도 될 수 있겠지. 그래서 A 저항 대 B 저항이 몇 대 몇? 1대 6 정도 되지. 그래서 얘를 R이라고 했을 때 얘는 6R이라고 둘 수 있어요. 길이는 길이는 2배 됐는데 단면적은 3분의 1배야. 당연히 저항이 2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전류계 흐르는 색이 나타낸 거래. 자, S1, 자, 먼저 둘 다 닫혔어. 자, 항상 저항은 잘 알다시피 병렬 연결되면 될수록 전류가 많이 흘러요. 왜 그러냐면 합성 전체 저항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인데
여기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계속 연결을 해주면 해줄수록 전체 저항분의 1 값이 커지게 되면 그거의 역수값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문어발 같이 콘센트에 계속 한 콘센트에다가 계속 계속 코드를 꽂게 되면 그러면 전체 전류는 커질 수밖에 없고 전체 저항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가 집에 불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아, 처음 얘기했나? 자, 이거는 뭐 중학교 과학이나 고등학교 과학, 기초과학 정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 전류가 제일 크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근데 R 유괄이를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비저항 값이 다른가 보네. 오케이? 비저항 값이 같다면 이 저항이 1대 6일 텐데 근데 비저항 값이 같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 닫고 하나만 닫고 하나만 닫았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가 같다는 얘기 뭐냐면 이 녀석의 저항과 이 녀석의 저항이 같다는 얘기야. 자, 얘는 비저항 값이 만약 같다면 저항이 6배야 되는데 둘이 같다면 결국 이 녀석의 비저항 값이 이 녀석의 비저항 값보다 6배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 저항 값은 R과 R로가 동일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어, A가 B의 6배다. 맞지? 그러니까 A가 단면적이 3분의 1, 3배나 크고 길이는 2분의 1배니까 저항이 6분의 1배로 주로 작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항이 같냐는 거야. 비저항이 6배나 크니까 그렇지. 그치? 그리고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세다. 똑같이 전류가 같은데 뭔 소리야. 땡. 자, 얘는 저항이 두 개가 됐으니까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당연히 전체 저항값은 이게 토탈 저항분의 1이니까 전체 저항은 2분의 1배로 줄어들게 돼요. 그럼 전류는 2분의 1배가 아니라 2배가 되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파동 아따 쉽다. 자, A는 뭐야? 진포. B는 뭐야? 이 위치니까 이 가로축 잘 봐야 돼. 파장. C는 뭐야? 마루. D는 골이지. 자, 이게 점선이 지금 보자. 점선 실선의 파형보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지, 그치? 그럼 실선에서 점선은 바뀌는 건데 C는 점선이 되려면 내려와야지. 횡파니까 위아래로만 진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어딨어? D점 어딨어? D점은 시간이 지나면 위로 올라가네. 그래서 아래로 위로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자, 전체 전압이 200 더하기 600 더하기 300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지. 자, 같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것까진 기억은 났을 거야. 총 임피던스 하면서 어, 요거 위상자를 그렸던 기억이 날 텐데 근데 직류기 때문에 전류가 R이나 L이나 C나 흐르는 전류가 다 직류란다.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류가 다 같아요. 얘 교류 전류지. 자, 그래서 I 곱하기 R이 뭐야? 바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 요게 바로 뭐야? 코일에 걸리는 전압. 요게 바로 뭐야? IXC. 얘가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에 걸리는 전압하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아 코일에 걸리는 전압하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상자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요게 뭐야? 요게 300이지. 그리고 요게 600이고 요게 200이네. 그랬을 때 그거의 합성값은 600이랑 200을 합성해주면 400이 되겠지. 그리고 이거랑 요거 합쳐주게 되면 3대 4대 500이겠지. 그래서 교류전의 전압은 500V다. 맞는 얘기지. 자, 300, 600, 뭐 1000, 1100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교류전압의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자,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주파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자, 얘는 코일의 그 유도 리액턴스는 2파이 F였고 얘는 2파이 C분의 1이라고 했어.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이 녀석의 저항값은 증가를 하게 돼. 그리고 이 녀석의 저항값은 줄어들게 돼.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이고 당연히 자,
요 값, 자, 우리가 이 500V라는 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자, 보자. 요거 써보게 되면, 자, 저항, 요게 R이고, XL, XC인데, 자, 요 값은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가 요게 지금 요게 요것보다 컸잖아, 그치?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가 이 녀석보다 큰 상황인데 주파수를 높여주게 되면 이 값은 더 증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값은 더 줄어들겠지. 그러면 얘와 얘와의 합성은 더 커지게 되겠지, 그치? 이게 비슷해져야지 그게 빵에 가까워질 텐데 결과적으로 합성 임피던스도 더 커지게 될 거야.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 임피던스가 커지니까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당연히 줄어들겠지. 그래서 전류는 커진다가 틀린 얘기지. 어리가니. 자, 틀렸고. 교류 전류의 주파수가 이 회로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하도록 바꾸면 시간이 벌써 3시. 자, 교류 전원의 주파수가 이 회로의 고유 주파수에 일치하도록 할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자, 결국 교류 이 주파수랑 회로의 고유 주파수 같다는 얘기 뭐냐면 XC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와 측정기 유도 리액턴스가 같을 때 그때 전류가 최대가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결국 이 녀석만 보면 돼. 이 녀석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0V지, 그치? 자, 근데 이 측정된 전압이야. 얘는 내가 알기로는 시료 전압을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500V가 이게 시료 전압인데 시료 전압이 바로 500V는 고정돼 있는데 이 저항값부터 알아야겠네. 이 저항값은 300V가 500V 저항 크기 써있네. 저항의 크기는 100ohm이지. 100 곱하기 I다, 그치? 자, 그런데 요게 500이라 써있지. 그러니까 이 전류의 시로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5A가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시로값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전류라는 게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흐르게 되냐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지. 그랬을 때 이 시로값이라는 거 뭐냐면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라고 했어. 이거는 그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을 거야. 그래서 시료값이 5A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5루트 2A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겁니다. 이거에 서 자세히 설명 안 해줘서 좀 문제 틀렸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이 틀렸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지금 이거 해설 강의 보면서 배운다 생각하면 돼요. 자, 15번. 자, 반시계를 흐른데 전류가 어느 방 자, 요 전류랑 요 전류 어느 방 흐르는지 모르네. 자, 사각형 도선 Q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을 때 자, 이 녀석은 지금 Q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데 오케이. 자, 먼저 자기 모멘트의 크기라고 그랬어. 자기 모멘트는 어렵지 않아. 전류 곱하기 코일의 면적이야. 그리고 P의 전류만 플러스 Y 방향이다. 자,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거 알기 위해서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F는 BIL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여기 흐르는 전류는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자기장이 P에 의한 자기장이 지금 오른쪽에 형성이 될 텐데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큰 자기장, 오른쪽보다 큰 자기장 만들어내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왼손 들고 해보자. 전류가 아래로 내려가고 자기장이 들어갔을 때 요거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지. 그치? 그 얘는 이쪽, 너무 크게 그렸다. 자, 밑에 다시 그림 그려볼게. 자, 전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흘렀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왼쪽이 자기장이 더 세지. 그랬을 때 힘의 크기는 얘는
오른쪽 방향 큰 값, 얘는 왼쪽으로 작은 값을 나타낼 거야.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 그 얘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결국 정답은 정답은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돼. 여기에 나오는 자기장. 점으로 그렇게 그냥 나오는 자기장 그래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절로 흘러야지 나오는 자기장 만들어야겠지. 플러스 y 방향 아니겠네. 자, q가 p로부터 받는 자기의 크기는 가가 나의 6배이다. 아, 계산하기 귀찮다. 자, bil인데 자, 결국 이 b값의 차이가 발생을 하지. 직선 도선이나 자기장 차이만 구해주면 돼. 자, 먼저 여, 여기까지 거리가 d였을 때 그때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자, k 자, 직선 도선의 자기장 k r분의 i인데 자, i r 그 d 다 생략할게. k 생략하고 자, 거리가 그냥 d니까 1배니까 그냥 여기서의 자기장 세기를 1이라고 해볼게. 여기장의 세기는 2분의 1. 그치? 그리고 나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3D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D, 여기가 4분의 1D만큼 되겠지.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 차이만큼 자기력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면 F는 BIL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의 차이는 2분의 1이고 얘의 차이는 얼마야? 12분의 1이 되지. 그래서 몇 배야? 6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아, 지워져라! 열심히 지우고 있어. 자, 저거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이거 시험 낼 수 있다고. 물론 축전기 더 벌리고 줄이고 그것까지는 아닌데. 자, 봅시다. 결국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직렬 연결됐을 때는 전화량이 같고 병렬 연결레드끼리는 걸리는 전압이 같다고 했지. 먼저 자, 여기 자, 이거부터 생각해 보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성 전기 용량부터 구해 볼까? 전체 전기 용량은 얘분의 2분의 20분의 1. 얘는 얼마야? 그래서 더한 것분의 곱한 거. 3분의 2c지. 3분의 2c. 얘는 얼마야? 더한 것분의 곱한 9분의 9. 자, 얘는 더한 거 3분의 2 고맞고. 얘는 9분의 18? 왜 더? 잠깐만, 얘는 20분의 3분의 20 맞고, 얘는 더한 것분의 90분의 곱한 거. 2c네, 얘는. 어, 당황했어. 선생님, 미안해. 자, 그래서 얘는 이제 2c고, 얘는 3분의 2c인데,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저 직렬 연결된 길이를 합성시켰어. 자, 얘는 3분의 2c고, 얘는 2c야. 그런데 얘네들은 같은 전압이 걸리지. 그치? 같은 전압이 걸리지. 그러면 같은 전압이 걸리니까 Q는 CV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걸리는 전하량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얘 지금 V라 했으니까 얘는 3분의 2Q만큼 얘는 2Q만큼 이런 식으로 전하량이 몇 대면 몇 대 몇이야 이게 1대 3만큼 1대 3만큼 전하량이 분배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전하량이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에도 여기에 총 전하량이 Q일 때 그 총 전하량인 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걸 다시 쪼개면 직렬 연결에서 왜 전하량이 같냐면 여기에 플러스 4개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이쪽에는 마이너스 4개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4개 만들어지려면 그만큼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거니까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의 전하량과 여기 전하량은 같게 돼요. 음. 그 전하량을 뭘 의미하냐면 요게 얼마나 많은 전하량이 저장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합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어, 그 합성된 것도 전하량이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결국 지금 여기에 걸린 전압하고 여기에 걸린 전압 비교해 보자. 여기 전이가 빵이니까 자, 얘에 걸린 전압은 모르지, 그치? 그게 V 프라임이라고 했고 EC가 뭐랑 같아야 돼? 저게 전하량 3분의 2Q랑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이 V는 얼마일까? V 프라임은 이 약분되고 30분의 Q인데 우리가 정의를 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그 내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기 왜 3분의 Q라고 했냐면 3분의 Q 곱하기 요 전압이 미안 3분의 2C 곱하기 요 전압이 3분의 2 Q가 되게끔 설정해 놓은 거야. 즉 다시 말해서 Q는 CV가 되게끔 내가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C분의 Q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V를 의미해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 V만큼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아이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전위보다 여기 있는 전위가 얼마만큼? 3분의 1 V만큼 높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얘 보자. 이 녀석 보면 3C 곱하기 우리가 여기에 양단에 걸린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지. 그게 또 V2'을 해보자. 그게 전하량이 얼마야? EQ지, EQ. EQ지. 그래서 V' 얼마야? V2' 얼마야? 3C.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3분의 2 V가 되는 거야. 그래서 B점의 점유는 바로 3분의 2 V가 되고 A점의 점유는 3분의 1 V니까 얘와 얘의 차이는 바로 얼마겠어? 3분의 1 V가 되겠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힘들다. 자, 선생님. 자, 51분째 녹화를 하고 있고요. 52분째. 지워. 자, 전기자만이 저쪽으로 생겼대. 자, 전기 쌍극자. 화학 시간에 배우던 쌍극자가 또 나왔네. 자, 쌍극자라는 것은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가 쌍극자이긴 한데 플러스끼리는 쌍극자라 하지도 않아요. 예,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여야지만 저렇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좀 큰 전하량이 생기고 아닌가? 뭐 아무튼 자 한번 해보자. 음.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 되어 있네. 자, 이게 전기장이 이쪽으로 생기려면 자 봅시다. 얘가 만든 전기장이 먼저 위로 작용하겠지. 그리고 얘가 만든 전기장은 이, 이, 이 연장선상에 따라서 이쪽 방향이 생겨야 돼. 근데 뭐 거리도 멀기도 먼데 자 그럼 이 값은 작겠지. 그리고 요 값은 뭐 요 거리나 요 거리나 뭐 둘 다 솔직히 작은 거리는 아닌데 이게 1로 향하고 있어. 거의 45도 가까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게 거리가 4고 거리가 2고 1대 2대 루트 5 정도 되는데 잠깐만요. 아, 참고로 음, 저게 봅시다. 전기장 4대 1대 2대 루트 5 대 4, 46. 자, 일단 봅시다. 자, 전위는 5에서가 필수 없다. 자, 전위 공식은 KR분의 I라고 했어. 그래서 5점에서의 전위는 자, 먼저 이 녀석의 전하량과 이 녀석의 전하량은 사실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일단 뭐 Q 프라임 Q라고 둬보자.
그랬을 때 5점에서 전위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어, 플러스 q 이거 뭐야 이거 자기장 공식이잖아. 전위 q k t 빼기 지저분하다. 빼기 d분의 k q 프라임 이 정도 될 테고 P점에서의 전위는 어떻게 되냐면 4d분의 kq 빼기 왜 빼기냐면 저기 전환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인 거야. 그 다음에 저게 얼마냐면 루트 5 2루트 5지 2루트 5지 1대 2 루트 2루트 5 d분의 kq 프라임인데 결국 지금 보게 되면 분모로는 결국 똑같은데 지금 얘는 q 빼기 q 프라임이고 얘는 4분의 q 빼기 2루트 5분의 q 프라임. 자, 이거랑 이걸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한눈에 애들아 비교가 되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치? 자, 이거 문제를 어떻게 볼까? 음, 자, 일단 니은부터 보자. 5점에서 정기장 방향은 당연히 얘가만, 자, 색깔 다르게 할게. 이 녀석이 만든 저기장은 여기서 왼쪽. 이 녀석이 만드는 전기장은 여기서 왼쪽. 당연히 마이너스 X 방향에 맞게 되겠죠. 전기장의 세계는 5점에서가 P점에서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힌트를 못 찾았나? 보자. 내가 뭘 못 찾은 거지? 이거 쌍극자. 이걸 너희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자 일단 봅시다. 디귿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둘이 방향도 같고 d d제곱분의 kq, d제곱분의 kq. 자 이게 방향도 같기 때문에 같고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멀고 둘이 지금 방향도 되게 엇갈려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장은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5점에서 이건 당연히 맞아. 근데 문제는 이제 기억인데 이걸 알려면 결국 아까 내가 그렸던 것처럼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힌트가 전기장의 방향을 한번 다시 봅시다. 전기장의 방향을 해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좀 지워볼게 깔끔하게. 전기장이 지금 이 녀석의 전기장이 이 정도 그리고 이 녀석의 전기장이 아니구나. 잘못 그렸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자 이거 맞게 좀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그림 너무 마우스라 너무 힘들다. 다시 그려볼게요. 선생님 뭐 하세요? 자, 자, 좀 선생님을 믿고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음, 전기장이 요 정도랑 그리고 이 녀석 굳이 확장을 하자면 얘와 얘가 합쳐져야지 얘가 만들어지지 않겠니? 자, 아이고 힘들다. 자, 그렇겠지. 그가 이게 사실 그리기 나름이긴 한데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좀 오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전기장이 굉장히 셌단 얘기야. 굉장히 셌단 얘기야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부터 보자면 요게 뭐 예를 들어서 3Q면 요게 2Q 뭐 Q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음전화 정도 되겠지? 이 정도 되겠지? 대입을 해보는 거야. 이런 거는 대입을 해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그러면 얘는 4분의 3 빼기 2루트 5분의 뭐 한 3 정도 될 거야. 그치? 어. 자, 그러면 요 값이 마이너스 이만큼 작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가 않지. 그치? 양변에 루 2를 곱하고 루트 5를 곱해볼까? 그러면 3루트 5랑 6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자, 어떤 값이 크냐면 대략 루트 5가 2. 얼마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큰 값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P점에서의 전위는 좀 높고 여기서 전위는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점에서가 P점에서 높다 라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얘들아. 자, 이어서 해봅시다. 방금 문제는 그래서 그게 6월 고3 6월 작년에 6월에 나왔던 문제였네. 저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런 거는 시간 내에 풀려면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감각적으로 찍어야 되는데 저거를 정량적으로 계산 딱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 각도 정도 보고 이 왼쪽에 있는 전화랑 이 오른쪽에 전화보다 크구나. 그런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저거 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쌍극자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봤으면 푸는 문제인데 저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꼼수를 아는 사람이 너무 쉽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적당히 찍을 수 있는 문제 감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자, 먼저 20번부터 보자. 20번이 너무 쉬워서. 자, 파동함수가 저렇게 생겼대. 그때 수업 시간에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동함수의 제곱이 뭘 의미한다냐면, 바로 확률 분포함수라고 했어. 확률 밀도함수라고 했어. 그래서, 요거는 제곱해봤자 빵이지. 여기서는 확률이 빵이라는 거야. 근데 저거 제곱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가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고, 여기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다라는 거지. 자, 프사이 제곱 x는 위치 x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야. 맞는 얘기지. 2분의 l에서 여기서 2분의 l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빵이야. 맞는 얘기지.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5번이고. 자, 너무 쉽다. 이거 자. 반지름 2배 됐네. 전류의 크기는 모르겠는데 자기 모멘트의 크기는 같대. 자, 자기 모멘트는 다시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미안. 자기 모멘트는 I 곱하기 A라고 했어. 음, I 곱하기 A인데 단면적은 몇 배야? 1대 4지. 반지름 2배가 됐으니까. 그럼 전류는 몇 대 몇일까? 4대 1이겠네. 그치?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의 원효도선이나 자기장 세기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R분의 4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2R분의
I가 되겠지? 잠깐만. 전류가 4대 1. 맞지? 전류가 4대 1이지? 4대 1. 그러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의 비를 물어봤어. 8배네. 그치? P가 요것보다 8배 크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답 5번. 답 5번 맞죠? 그 다음에 다음에 18번. 아이고 야, 자 PQ가 I0 I0 흐르는데 3대 2네. 5점을 기준으로 3대 2만큼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 문제는 자 5점에서 자기장이 빵이래. 자 보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P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오른쪽에서는 들어가고, Q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도 마찬가지 들어가게 돼 있어. 자, 여기 다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만들어지는데, 자 얘는 3이고 얘는 2지. 그치? 그래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대략 I0랑 다 생략을 할게. K랑 D랑 3분의 1이랑 2분의 1이 들어가는 총 6분의 5만큼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6분의 5 맞지? 어, 6분의 5만큼. 그런데 그러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마찬가지로 나와야지 자기장이 빵이 되겠지. 그치? 이게 색깔 다르게 해볼까?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야겠지. 나오는 자기장 만들어주려면 절, 나오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반시계를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야지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그 자기장의 세기는, 자 그래서 전류는 반시계로 흘러야 되고, 먼저 아래 자기 모멘트 방향은, 자 이 자기 모멘트 방향은 항상 자기 모멘트 방향 안 배웠나?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자기 모멘트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름수 법칙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기 모멘트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아니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지, 그치? 그래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니까 얘는 어, 기억은 틀렸고요. 5점에서 아래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 세기는 2분의 5. 2분의 5? 자, 이 문제 봐봐. P에 의해 전류의 자기장 세기를 B0라고 하지. 자, 즉 다시 말해서 얘를 B0라고 하지. 그러면 얘는 몇 배야? 2분의 3배지, 그치? 2분의 3B0지. 그러니까 그걸 합친 값은 얼마가 되겠어? 바로 2분의 5B0가 되겠지? 자, 얘가 왜 2분의 3B0냐면 얘가 이 녀석이 얘의 2분의 3배이기 때문에 얘도 2분의 3B0로 한 거야. 그래서 2분의 5B0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P가 Q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자, P가 Q에 작용하는, P가 만드는 자기장은 Q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지. 근데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르면 자기장이 들어가는 곳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자 손가락 왼손 펴고 자기장이 들어가고 전류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힘은 어느 방향 받아? 오른쪽으로 받지.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이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니은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